당원 게시판 문제는 아직 종결이 되지 않은 사안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앞으로도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관한 원칙에 관한 문제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안이 발생한다면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당무감사위원장의 이호선 위원장인데 과거의 경력을 보면 그 발언들이 굉장히 강경보수 쪽에 치우쳐져 있는 발언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저희로서는 당에서는 어떻게 보는지가 궁금한데 상당히 강경한 입장의 분이죠. 예, 제가 보기에도 분명히 색깔이 매우 선명성이 있습니다. 예. 이건 또 장동혁 대표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고 본인이 어쨌든 강성 지지층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당 대표가 됐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응대 차원에서 당연히 이러한 인선을 했다 보입니다. 아마 당원 게시판 문제도 쉽게 넘어가진 않을 거라고 보이고요. 근데 이제 지난 문제지 않습니까? 시간이 한참 지났어요. 근데 그걸 지금 들추겠다는 의도를 드러내는 건 결국 이제 당내에서 공존하지 않겠다. 이제 이런 의사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저걸 들춰가지고 무슨 또 당무위원회, 윤리위원회 가고 이런 식으로 사태가 전개된다면 예. 한 전 대표나 친한계 쪽에서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게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 어쨌든 불화가 있고 그게 이제 정치적 분화 가능성마저 없는 게 아닌데 예. 이제 저런 일로 그게 불거져가지고 분화가 된다면 누가 봐도 우스운 상황이 되잖아요. 명백한 노선 차이도 아니고 그거 과거에 그 체리따봉 보내가지고 뭐 이준석 전 대표 찍어내기하고 비슷한 상황이 전개되는 거예요. 지방선거는 명확하게 아닌 것 아, 같고요. 그런가요? 예, 네. 뭐 재보궐선거는 저희가 먼저 말씀을 뭐 본인에게 권하거나 이럴 수는 없지만 예. 언제든지 뭐 도전할 수 있다. 그 이전부터 많은 의원들이 음, 국회의원을 경험해야 된다. 그렇죠. 원내에 네. 들어와야 된다. 원내에 들어와서 이 일이 어떻게 왜 하는 것인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현실적인 얘기를 권유를 드렸거든요. 예.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윤 의원께 한번 여쭤볼게요. 원내 입성에 대한 아이디어 차원일 수도 있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뭐 준비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원내 입성을 한다면 한동훈 전 대표의 입지가 달라지겠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사실은 한동훈 대표의 가장 큰 취약한 점은 바로 원내 정치의 경험에 대한 부재이고요. 사실은 당 대표라든지 당직은 맡아봤지만 원내 그리고 혹은 지자체장과 같은 법과 제도 속에서 하는 정치의 경험은 좀 부족하다. 다만 이 원내 진입이라고 하는 것도 녹록치만은 않은 것이요. 사실은 험지를 갔을 경우에는 낙선의 리스크가 상당히 크고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양지 아니면 뭐 준양지 정도만 가더라도 또 한동훈 대표는 또 쉬운 길을 가려고 하는구나라고 하는 비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동훈 대표의 앞으로 정치의 목표가 실은 뭐 원내 국회의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뭐 대통령이라고 하는 큰 꿈을 갖고 계신 정치인이라면 실은 시련을 겪을 수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다면은 사실은 한동훈 전 대표가 원내 진입을 목표로 하면서 험지로 가라. 험지로 가야 됩니다. 그것이 한동훈 전 대표에게 필요한 결단이고요. 거기서 만약에 낙선을 하더라도 예. 당원과 지지층은 한동훈 전 대표의 용기를 기억할 것이고 예. 그것이 한동훈 전 대표에게는 더 큰 정치를 가는 전 길이라고 보고요. 만에 하나라도 정말 거기서 역전승을 거둔다면 그거는 뭐 무소불위의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어떤 주사위를 던져야 될 시점이 점점점 한 전 대표에게는 가까워져 오고 있다. 예. 아니 근데 박 의원님 그 이른바 뭐 각 당마다 양지 뭐 좋은 지역구가 있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당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에게 좋은 자리를 과연 줄까부터 좀 의문스럽거든요. 글쎄요. 그 좋은 자리건 아니면 험지건 공천 자체를 해줄까 좀 험지도. 의문입니다. 예. 왜 그러냐면 장동혁 대표가 당무감사위원회 위원장을 임명을 했는데 그 당무감사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하면서 당 게시판 사태를 또 언급을 했어요. 예. 임명되신 분도 언급을 했고 장동혁 대표도 언급을 했고 그래서 여전히 이른바 친한계 일각에서는 축출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드러내는 거 아니냐. 그런 상황에서 양지가 됐든 험지가 됐든 과연 내년 재보궐선거에 잠재적 경쟁자인 한동훈 전 대표에게 공천을 줄까. 제가 보기에 이제 그런 분위기 자체를 아예 만들지 않으려고 당 지도부에서는 거세게 한동훈 전 대표 측을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예. 여러모로 한동훈 전 대표가 당내 입지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저렇게 뭐 지역 그 민심 탐방 이런 차원에서 일종의 약간 겉도는 정치를 할 수도 없거든요. 결국 당의 중심부로 들어와서 뭐 정면 승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재보궐선거가 됐든 아니면 뭐 차기 전당대회가 됐든 예. 어쨌든 본인이 이제 대권을 목표로 하는 지난번 대선 경선 나왔으니까 그런 정치인으로서는 결국 이제 보수층 전체를 보고서 정치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에서 본인을 반대하는 당원들도 있지만은 어떤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다만 그런 정면 승부를 할 시점이 언제냐,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하느냐, 이건 좀 여러 가지를 살펴야 되겠죠. 근데 내년 재보궐선거가 물론 이제 그때까지 정치 상황이 또 많이 변할 거고 또 지금 현재 야당의 상황도 많이 변할 거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펼쳐지리라고 지금 뭐 예단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현재 객관적으로 봤을 때 한동훈 전 대표에게 지금 국민의힘 내부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시련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럼 앞서 그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층 조사 잠깐 보여드렸는데 그거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오차범위 밖에서요. 장동혁 대표하고 한동훈 전 대표가 차이가 오차범위 밖 크죠.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후보들이 적합도에서 뭐 중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보기에는 한동훈 전 대표하고 오세훈 시장이 경쟁자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직이긴 하고요. 그럼 한동훈 전 대표에게 과연 길을 열어줄 것이냐. 지금 박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문제 그 당원 게시판 사건을 다시 언급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당원 게시판 문제는 아직 종결이 되지 않은 사안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앞으로도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관한 원칙에 관한 문제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안이 발생한다면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당의 체제를, 당의 정체성을 유지해 가는데 너무 궤도에서 이탈한 분들, 우리 당의 정체성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진 분들이 결국은 그런 분들이 뭐 우리가 자극적으로 내부 총질이라는 표현을 합니다만 그런 분들이 당의 대여 전선에 굉장히 장애가 됐었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분들이 한 잘못된 행동들까지 저희가 다 품고 가자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대표와 수석 최고위원이 얘기한 거라 무게감이 좀 실리는 것 같은데 당원 게시판 문제 조사하겠다는 뜻이죠? 지금 상황만 놓고 보면 그런 쪽으로 가는 빌드업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당원 게시판 문제가 사실 지난해 한 11월경에 부각이 됐었던 얘기죠. 그게 부각될수록 그때 당시에 대통령실과의 관계가 더 멀어지면서 결국에는 뭐 12월 3일에 있었던 그 비상계엄과 관련한 단초가 된 거 아니냐라고 보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당원 게시판 문제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논리가 적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익명을 전제로 당원 게시판을 운영했고 그 익명을 전제로 썼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라고 했었던 것이고 한동훈 전 대표가 당시에 뭐 크게 문제될 일이 없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한 거를 제가 들었었는데 그렇다면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 당원 게시판 문제를 어느 정도 선까지 들춰보겠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차라리 뭐 지금 할 수 있는 위치에서 당원 게시판이 무엇이 문제였는지 한번 규명해 보는 것도 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모르겠어요.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에 법원에서 강제 구인, 특검에서 강제 구인하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할 때면 하라라는 당당한 모습 보이지 않았습니까? 뭐 그런 식으로 정면 돌파할 가능성도 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당무감사 착수를 지시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당무감사위원장의 2호선 위원장인데 과거의 경력을 보면 그 발언들이 굉장히 강경 보수 쪽에 치우쳐져 있는 발언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뭐 저희로서는 당에서는 어떻게 보는지가 궁금한데 상당히 강경한 입장의 분이죠. 예, 제가 보기에도 분명히 색깔이 매우 선명성이 있습니다. 이건 또 장동혁 대표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고 본인이 어쨌든 강성 지지층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당 대표가 됐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응대 차원에서 당연히 이러한 인선을 했다 보입니다. 아마 당원 게시판 문제도 쉽게 넘어가진 않을 거라고 보이고요. 근데 저는 이렇습니다. 사실 이게요. 지금 뭐 진상 규명을 하냐 어쩌냐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실은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는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지상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인 사실관계는 거의 뭐 이견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만 이것을 이제 한 전 대표가 직접적으로
인정을 하느냐 마느냐의 어떤 그런 정치적 기로에 사실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은 제가 딱 느끼기에 당 내부의 이 분위기는 예. 이 당원 게시판 문제에 크게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당 내부에서요? 만에 하나 정말로 한 전 대표의 가족이 쓴 것이었고 예. 그것이 사실로 밝혀진다 하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동훈 전 대표에게 크게 정치적 타격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어떤 결과에 예,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에 대한 대여 투쟁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예. 그 중에 한동훈 전 대표도 중요한 자원이고 또 최근에 메시지가 상당히 선이 굵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를 본다면은 만에 하나 한동훈 전 대표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하나의 지나가는 그냥 스텝이다. 아마 저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박 의원님 좀 전에 완전히 다른 분석하셨죠. 글쎄요. 아니 그 설령 사실관계가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무슨 위법이거나 불법이거나 아니면 국민의힘의 당연 당규를 위반했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결국 이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정치적 흠집내기 이렇게 네.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제 지난 문제지 않습니까? 시간이 한참 지났어요. 근데 그걸 지금 들추겠다는 의도를 드러내는 건 결국 이제 당내에서 공존하지 않겠다. 이제 이런 의사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저걸 들춰가지고 무슨 또 당무위원회, 윤리위원회 가고 이런 식으로 사태가 전개된다면 예. 한 전 대표나 친한계 쪽에서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게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 어쨌든 불화가 있고 그게 이제 정치적 분화 가능성마저 없는 게 아닌데 예. 이제 저런 일로 그게 불거져가지고 분화가 된다면 누가 봐도 우스운 상황이 되잖아요. 명백한 노선 차이도 아니고 그거 과거에 그 체리따봉 보내가지고 뭐 이준석 전 대표 찍어내기하고 비슷한 상황이 전개되는 거예요. 그게 과연 경쟁자를 당에서 축출하거나 제거한다 그래도 보수 전체에 국민의힘 전체에 좋은 결과를 가져올까? 장동혁 그 대표도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고려할 거라는 것이 윤 의원님의 생각인 것 같아요.